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좌와 우로,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그 어떤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묵은 주제이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다 이거죠. 또한 이제 최근에 한총령 문제, 준법제약성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다 이게 다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고 또 예민한 문제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북한 자체가 우리 남측의 법논리로 보게 되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분명히 평화통일의 주체임을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국가보안법상 타도의 대상, 체포의 대상이 국가보안법상 방어단체인 북한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것이고, 또 북측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도단체이고, 김정일은 그 반도단체의 수계이니까 범죄단체의 수계가 되겠죠. 현재의 한총련 활동이 정말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이게 민주적 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 표현의 자유가 법률적으로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 정치적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건물을 불바다로 만든 96년 8월에 연세대 전고 농성 사건, 20대 공원을 불확실로 몰아서 때려 죽인 97년 6월에 한양대학 시민 폭행 시사 사건 등을 저지르는 과격성과 폭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즉시범이거든요. 범죄가 언제 기소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단체가 결성될 때, 그 구성죄죠. 가입자라는 것은 가입한 시기에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기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럼 가입 기소가 되는 건지,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되면 자동으로 한총련의 당임직 대의원이 되면서 그 시점에서 바로 기소가 된단 말이죠.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에 의결한 이후 6기 한총련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적단체를 의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5기 한총련과 6기 한총련의 강령, 규약 서로 비교하고 구체적 활동량을 다 비교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저희 입장으로서는 2조, 7조, 10조 정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좀 컨센서스를 지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이 간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배자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총련 간부는 전국적으로 약 900명이 됩니다. 그중 수배자는 검찰 발표로는 146명이고 한총련 주장으로는 179명입니다. 한총련 간부 중에서도 주사파, 즉 주사파는 수배 대상이 되고 한총련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수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은 사건 같은 경우도 이른바 좌파적 서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처벌이 되거든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지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그 책은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좌익적 책은 좌경적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책을 A라는 사람이 사서 가지고 있으면 처벌이 안 되고,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 가지고 있으면 방어단체 이적 표현물을 소지, 탐독은 왜냐하면 줄 거 있으면 탐독이 되거든요. 그냥 97년도에 제5기 한총련부터 이적단체로 의율 처벌되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총련 의장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총련의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변화된 모습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총련의 조직과 구성,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와 어떻게 연락해서 공동 결의문, 특별 결의문을 만드는지, 작년 초, 올 초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그 주의 주장 그대로 어떻게 한총련 대의원 자료집과 총노선, 그 다음에 시기 규정이 어떻게 실릴 수 있는지 조직을 투명하게 하고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걸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은 여전히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잘못은 검찰이 아니라 한총련에 있다는 겁니다. 뭐 보수적 사상을 갖고 계신 대표적인 분인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 월간조선 편집장이시죠. 조갑재 선생 제가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 봅니다만은 조갑재 선생님께서 띄운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는데 좀 자경적 정보가 들어섰다. 그러면 제가 직접 보는 거니까요. 우리의 청년 장교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먼저인가 정부가 먼저인가 얘기하시면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변화를 하게 되면 청년 장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주 그 형법적으로 참 고민이 되는 사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안당국이. 조갑재 씨를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음모 선동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하고 또 자경적으로 한청년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한청년 학생이 뭐 이제 반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이 들어갈 것인가? 문제는 양쪽을 생각해 보자면 양쪽 다 저는 모두 좌든 우든 또는 뭐 보수적인 사람이든 또는 진보적인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형법이 개입할 때는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위험성, 경향성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즉각 체제의 위험을 일으키는 활동,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킬 때 형사처벌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